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엄수되는 봉화마을에 집결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자신의 지역구 충남 보령, 서천을 돌며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막판 표심 잡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방선거는 뭐 총선이나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네. 지난번에 4년 전에도 한 50% 정도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고정 지지층이 많이 투표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고 나서는 지지층 결집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쫓기는 자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먼저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행사장에 같이 갔다 이런 것은 고정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쫓고 있으니까 중도층이 또 필요한 거예요. 계속 중도층에 대해서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충청권을 간 거죠. 충청권은 역대 선거 때마다 뭐 캐스팅 보터 이렇게 불리니까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는 충청권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고, 정청래 지도부는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결속을 위해서 이 봉화마을로 갔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찾은 충청에선 대전 MBC의 후보 토론 방송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두 발언이 통째로 빠진 채 방송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 토론 방송에서 MBC는 우리 당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의 모두 발언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 사고라면 MBC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고의적인 선거 부정입니다. 대전 MBC는 지금이라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당 후보의 1분 모두 발언을 통째로 편집을 했는지 즉각 해명을 하고. 자, 장동혁 대표 선거 부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요. 대전 MBC까지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도 같은 후보로서 안타깝다라고 했고요. 대전 MBC 측에서는 단순 편집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대전 MBC는 자신들을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금 무수정 그러니까 녹화본을 재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후보의 이 삭제됐던 모두 발언을 유권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치를 한 것이죠. 뭐 그런 거와 아울러서 적극적인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 처음 해명했던 것이 김태현 후보가 당시 생방송하는 도중에 NG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편집을 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모두 발언이 빠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막이 잘못돼서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것인데, 말이 지금 해명이 바뀌면서 지금 야당의 의구심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MBC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친년 매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선거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편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 자체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전례가 없다. 이런 걸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강하게 지금 밀어붙입니다만,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MBC가 만약에 무슨 의도를 갖고 그걸 편집했다고 한다면 그 편집한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까? 저는 그것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모두 발언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연 MBC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약에 지금 여당 후보를 밀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됐을까? 오히려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지금 직면에 있는 사람은 여당 후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분명히 MBC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이 벌어졌고 그게 진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지금 수사당국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저는 가려야 될 대목이다. 아무튼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저는 뭐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최대 격전지 대구로 가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여당 후보인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뽑아 경제를 살리자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김부겸이와 함께 대구 좀 살려주십시오. 이 절박한 시기에 야당 시장이 당선되셔서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이면은 파란 옷 입으면은 돈 준다. 속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구시장 후보 중에 그 예산의 길을 알고 경제를 알고 경제 일머리를 아는 후보 누굽니까? 자,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선거의 여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 대구 보수층 결집에는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대구시장 선거를 먼저 지금 지원을 하죠. 네. 근데 추경호 그 후보하고는 뭐 그 또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달성이 지역구였어요. 네. 그래서 4선을 했는데 추경호 의원이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3선을 하고 있죠. 그런 인연도 있고 이번에 가장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등판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그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선거의 여왕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 부분 하나고 하나는 대구 밖으로까지 지원 요새를 확대할 것이냐거든요. 일단 선거의 여왕 그때 같은 뭐 영향력은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겠죠. 그런데 상징성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보수 통합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예.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보수 통합을 해야지 그 이재명 정권을 견제를 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데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구 밖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그때 유영아 의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충청권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뭐 취재를 한 바에 의해도 충청권이나 그 전에 친박 활동을 했던 그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원 요새를 요청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원이 어려우면은 어떤 영상이라도 지지 영상이라도 보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모레는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이 1년 만에 방문인데 지방선거 직전 행보인 만큼 이 정치적 메시지에도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떤 메시지 낼 거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그것 때문에 왜 움직일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그 의미를 분석하듯이 많은 이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네. 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 이번 선거 투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투표장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극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러니까 이 보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선거의 키는 중도 표심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지난 2024년도 이 총선 때 당시 부산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 첫건들이 나왔던 부산 지역구를 한번 이렇게 또 돌면서 직접 선거에 뛰어든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만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딴 사람도 아니고 보수 붕괴를 만들어낸 일종의 단초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중도 표심이 상당히 호의적이는 않을 것이다. 또 심지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설파는 아니잖아 라는 식의 그런 따가운 눈총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은 동성로를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보여드리면요. 김부겸 후보가 40%, 추경 후보가 38%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인데요. 김부겸 후보가 초반에는 약진을 했는데 이 추경 후보가 빠르게 추격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김부겸 후보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대구시장에 나선 이유도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예. 그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그 수건 사업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앞서 나갔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서 급속하게 추경호 후보 쪽으로 표심이 쏠리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중앙정치권발 리스크가 또 등장을 했죠.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같이 작용을 해서 지금 대구, 경북 선거판이 팽팽해지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엔 또 다른 격전지 부산으로 떠나봅니다. 3자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채널A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 한동훈 후보 34.6%로 박빙 양상입니다. 이 구도가 재편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좀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선거가 초반 시작하기 때만 하더라도 이게 3파전이었잖아요. 특히 예. 보수 후보가 지금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진보 단일 후보인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듯한 모양새, 말 그대로 1강 2중의 구도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지금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2강 1중의 형태로 바뀌었다. 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후보 중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치고 나오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의 상당한 여러 같은 그러니까 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판에서 그럼 3파전으로 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그럼 이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니까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밀고 싶지만 그러나 하정우 후보가 되는 건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정우 후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그러니까 지금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사표 방지 심리가 상당히 작동을 하면서 대승부론 보수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는 상당히 앞서 왔습니다만 이 막판에 지금 형식적으로는 단일화가 아니지만 사실상 표로 단일화되는 그런 상황을 가상해서라도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선거판을 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북갑 최대 변수였던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네. 한동훈으로 보수가 단일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이 정권을 무너뜨린 배신자와 이런 배신의 정치와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하정우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말하는 내내 그냥 한동훈 욕만 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장동혁 당권파 같이 퇴행적 세력이 연명하려고 보수를 더 말아먹게 될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2차 단일화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수 후보 단일화는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민식 후보 지원차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정우 후보를 만나 파이팅을 외친 장면도 논란이 됐는데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부산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네. 하정우 파이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그 신동욱 그 최고위원은 이것은 뭐 그 덕담이다. 덕담이고 만약에 그 식당에서 한동훈 후보를 만났어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큰 정치적 의미를 그 부여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일단 지금 단일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안 할 쪽에 많이 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은 네. 네. 단일화를 하는 것은 일종의 실익이고 단일화를 안 한 것은 지금 명분이 돼 있거든요. 네. 왜 실익이냐 하면은 이 단일화를 하면은 부산 북갑뿐이 아니고 부산 시장 선거나 아니면 부산 구청장 선거에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나 박민식 후보의 경우를 보면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의 단일화가 아니고 당에서 제명한 사람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이 생각이고 예. 그리고 또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 지금의 단일화는 한동훈 후보로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어요. 2년 후에 총선에서 본인이 다시 등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서도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평택 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이 두 여권의 후보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미묘한 균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권력 쟁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김용남 후보가 되면 당장 민주당한테는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저게 좋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아닌 조국 후보의 편을 들어준 셈인데요. 그런데 유 전 이사장뿐 아니라 친노, 친문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평택을 판세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답지 않다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김용남 후보는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당적을 소유했다가 당적을 변경했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주당의 DNA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용남 후보의 보좌진 폭행 사건 그리고 또 뭐 성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수십 차례의 변론에 앞장섰다든지 그리고 뭐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막말 이런 부분들을 했던 사람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집권 여당의 지금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바로 유시민 작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한석의 추가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네. 국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권력 쟁취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는 말 그대로 범여권의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선거 승리 이후에 펼쳐질 전국에서 일종의 뭐랄까 이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빠질 때 상당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잠재 후보로서의 잠재 주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범여권이 좀 더 정치적 건강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평택 을에 출마한 후보 5명이 어제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 여부를 묻자 김용남 후보 X를, 조국 후보는 O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인데 이쯤 되면 단일화 가능성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부산 북갑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김용남 후보 자체가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좀 그 반대를 하는 그 세력들도 있죠. 조금 전에 뭐 유시민 의원이나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은 거기다가 지금 김용남 후보를 내세운 사람이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기는 게 최선이다. 뭘 이겨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건 굳이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 후보에게도 저는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은 양당 합당을 하려고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합당을 추진하다가 친명계의 반발로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네. 미룬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와의 어떤 그 동질성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필요할 수가 있죠. 물론 김용남 후보가 그때 지지율이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좀 며칠 안 남았지만은 앞서 있다면 그걸 할 수가 없지만은 예.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이 단일화 가능성, 그러니까 조국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